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마늘밭을 좀 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지금 야밤에 마늘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고 좋은 마늘을 선별해가지고 심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소비니까 대충 하는 거죠. 이걸 손질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마늘만큼은 미리 심는 손질 작업이 좀 어,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해요. 쪼개가지고 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살균 과정,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미리 쪼개둬야 됩니다. 쪼개서 침질을 시켜야죠. 소독약을 풀어가지고 침질을 시켜서 그거를 다시 건져내가지고 좀 말려야죠. 말릴 시간이 없으면 그냥 갖다 심어야죠. 근데 좀 말리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면 아주 튼실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냥 사가지고 바로 쪼개서 소독 과정 거치지 않고 심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이 좋지 못했던 건지 병해를 한 4월경부터 녹병에 걸리더라고요. 홍산 마늘은 녹병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한 3월 중순경쯤에 녹병 방제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4회 정도 주기적으로 해주면은 녹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가 있어요. 홍산 마늘은 참 이점이 많은 마늘이에요. 이거를 국내에서 개량한 거죠. 그래서 주화 생산도 많이 되고 홍산 마늘 키우기도 수월하고 뽑기도 수월하고요. 대신 단점이 하나 있어요. 마늘종이 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마늘을 드시고 싶다고 한다면 한지역 마늘을 지금이라도 구매하셔가지고 한지역 마늘을 심기 바랍니다. 홍산 마늘 마늘종 아직도 집에 많아요. 저희 집에. 우선 지금 쪼개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고 좋은 마늘이 씨종자로 아주 좋습니다. 요런 거 좋죠? 하지만 저는 자가 소비이기 때문에 그냥 쪼개다 보니까 그냥 다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쪽이 얇은 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도 그래서 심으려고요. 대신 여기 이렇게 너무 쪽이 작은 거는 심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손질하다 보면은 물렁거리는 거 있어요. 조금이라도 물렁거리면 그거 심으시면 안 됩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약간 물렁하면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심어도 충분히 시종자가 되는데 마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심으시면은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량 마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심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말리는 과정을 너무 잘 말려서 그런지 지금 싹 나온 것도 없고요. 썩은 마늘도 발견되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한번 녹병에 4월 달에 걸렸던 마늘이기 때문에 꼭 소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코끼리 마늘이에요. 코끼리 마늘을 2통밖에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쪼개보니까 양이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심으면 이제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심으면 한 7쪽 8쪽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마늘에서 홍산 마늘 코끼리 마늘에서 얻어진 주화입니다. 이 큰 주화는 이렇게 크죠. 이거는 껍질이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팽창해 갖고 저절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대로 갖다 심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주화 같은 경우는 이 갑옷이 아주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 주었습니다. 여기는 뿌리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는 위에 촉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위아래 이렇게 칼집을 조금 줘가지고 서로 뿌리와 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갑옷을 좀 벗겨준다면 바로 훌륭한 깨끗한 원종 마늘을 얻을 수가 있죠. 코끼리 마늘은 국산 토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입맛에도 맞더라고요. 제가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그래서 그런 건지 맛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마늘종은 없지만 그래도 꽃대 같은 경우는 예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저는 꽃대 같은 거 놔둔 상태에서 얻어진 마늘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꽃대를 좀 미리 잘라줄까 해요. 그래서 좀 더 씨알 굵은 마늘을 한번 생산해 볼까 합니다. 홍산 마늘 주화도 있거든요. 홍산 마늘 주화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 크기가 굉장히 작죠. 꼭 쌀알 같아요. 그래서 그거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큰 대야에다가 소독약을 좀 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붓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놔뒀다가 이제 잘 물기를 좀 쪽 빼가지고 바짝 말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금만 건조했다가 저는 바로 심을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홍산 마늘 주화를 가지고 소독을 한번 할까 합니다. 이게 올 6월에 수확을 한 홍산 마늘 주화인데요.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병이 들었던 거라, 녹병이 한번 들었던 거라 그 모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소독을 한 다음에 한 줄뿌림 정도 해가지고 멀칭하지 않고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쌀알처럼 이렇게 분리가 잘 됩니다. 꼭 쌀알 같죠?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좀 말려두려고요. 이렇게 젖은 상태로 흩뿌림 하면 좀 달라붙어 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건조시킨 후에 뽀송뽀송해지면 내일 전뿌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송보송해야 아유, 여기 떨어지네. 이렇게 보송보송해야 이렇게 만지기도 좋고요. 작업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소독약이 손에 묻지도 않고요. 그리고 소독약이기 때문에 손에 조금 묻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이제 그게 많이 거실리면은 그 장갑을 안에다 끼우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늘도 지금 펼쳐 놓은 지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송보송 잘 말랐습니다. 요거를 다음에 와서 밭을 더 만들어 가지고 더 심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게 심은 마늘도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봄에 심은 마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봄에 마늘과 양파를 심었는데 저장성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실험해 보진 않아서. 하지만 그것도 수확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봄에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실험하는 건 재밌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한번 심는 데까지 심어 볼게요.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손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심고 나서 되게 바로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위한다기보다는 작업하는 작업자의 손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홍산 마늘 주화를 길게 이렇게 길게 해서 2줄이나 3줄로 줄뿌리만 할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6월 달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래도 6월 달이라고 해도 풀이 한창 자랄 때이기 때문에 풀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멀칭을 하고서 심을까 하고서 지금 비닐을 가져왔습니다. 여긴 퇴비를 충분히 넣었고요. 한번 뒤섞어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로로 멀칭 비닐을 찢을 수 없잖아요. 줄뿌림 해야 되니까. 왜냐면 펄럭거려서 오히려 바람에 나불거려 가지고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니까 이렇게 찢어야죠. 가로로.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여기를 봉긋하게 이렇게 봉긋하게 올려 가지고 타이트하게 비닐을 딱 잡아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농부가 제일 무서운 건 풀이에요. 그래서 풀 때문에 간편하게 줄뿌림 하면 좋은데, 이제 전문 농부 같은 경우는 풀씨가 나지 말라고 풀씨를 방지하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을 뿌리고서 심기도 하고요. 봄에 한 차례 마늘에는 해가 없고 풀에는 해가 되는 그런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초제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을 해서 멀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딱 심어 놓기 좋게 이렇게 관리를 다 만들어 놓고서 멀칭을 씌우게 되면은 옆에 흙으로 고정할 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를 뒤져 가지고 이 핀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핀으로 한번 꽂아 봐야죠. 한번 비닐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거꾸로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놔야 됩니다. 네, 이제 멀칭 비닐을 씌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죠? 자동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팽팽하게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이렇게 꽂아줄 때는 약간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꽂아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팽팽하게 해가지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멀칭을 했습니다. 이거 가져오다가 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세로로 찢어 가지고 줄뿌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홍선 마늘 주화가 얼마나 길게 뻗어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 줄에 한 10개 정도 넣을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번 해봐야죠. 우선 요거를 좀 잘랐습니다. 그래야지 날카로워서 비닐이 깨끗하게 찢어지거든요. 자, 한번 찢어볼까요? 봉긋하면서도 평평하게 그렇게 고르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흙을 좀 던져주던가 돌을 좀 올려놓던가 하면 펄럭거리지 않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칼이 잘 안 드네. 칼날을 가지고 올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날카롭게 잘려야지 작업이 훨씬 수월한데, 이렇게 되면 하나 많아입니다. 다시 좀 날카롭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인 면이 다 무딘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고르게 이렇게 놔야 되겠죠? 보니까 10개가 아니라 20개는 들어가네요. 이렇게 고르게 좀 아껴가면서, 다 발화할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다 발화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풀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3줄 심었네. 이렇게 해서 풀을 피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심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비닐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두 손으로 찢으니까 잘 찢어지더라고요. 괜히 깔았습니다. 안 깔고 그냥 할 걸 그랬습니다. 세로로 쭉 해가지고, 그러면 작업도 더 빨리 끝나고, 이게 고라니가 와서 분명 밟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그럼 이게 너플너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왕 깔았으니까 혜택을 봐야 되니까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고르게 다 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잘 보관은 했었는데, 여기 이게 이제 얼마나 발화를 할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두껍게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우선 덮고 나중에 나오는 거 봐서 꼭 당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근 심을 때 당근은 워낙 얇게 심는 거지만은 이웃집에 재밌는 일이 있나봐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따독따독. 여기 고라니가 이제 딱 한번 밟고 가면 찢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너플너플해지는 거죠. 그 생각까지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고라니한테 익숙해지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고라니 다칠까봐 그 바다 그물로 안 하고 이 그물로 했어요. 왜 고라니가 여기 이렇게 걸려가지고 몸부림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치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무더까지 줘요. 그래서 죽는 것도 보기 싫고 묻는 것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 사서 뺑 둘러 쳤는데 에이, 결국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쓰러트려가지고 들어가던데요. 살짝 밀었나. 제가 항상 와가지고 지주대를 망치로 쾅쾅쾅 치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 지주대가 좀 헐렁해져요. 그러면은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지주대를 한 번 더 박아줘요. 보세요. 지금 고구마 다 뜯어 먹었죠.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줄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새잎이 돋고 있는데 지금 뿌리로 가야 될 영양분이 잎을 만들고 있으니까 고구마가 어떻겠어요? 분명히 작을 겁니다. 올해도 망했어요. 내년에는 좀 더 돈을 써야죠. 다 항상 돈이 문제지 뭐. 여기 크다. 오, 여기 말을 제가 바깥에다 심었는데 여기도 크네요. 그죠? 마잎을 또 고라니가 잘 뜯어 먹더라고요. 맛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마잎이 지금 수확철이 돼가지고 다 말라버리긴 했지만 고라니가 간간히 와서 뜯어 먹어요. 근데 이건 안 먹더라고요. 제법 크죠? 영여자인데요. 이거는 밥에다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콩을 심으면 콩도 잎을 다 뜯어 먹기 때문에 울타리 콩도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좀채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콩 삼아 먹고 있습니다. 많은 위 건강에 아주 좋아요. 위장병 걸려가지고 속 쓰려가지고 산에 가서 산말을 계속 해 먹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직 경찰관이신 분인데 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도가적이신 분이었어요. 이제 세속이 싫은 거죠. 경찰관이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많이 느꼈겠죠. 아무래도 그걸 반복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마음이 많이 다친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년퇴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족쇄가 그분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거 루에가 잘 먹더라고요. 밥에다 넣어서 주니까.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여기
네. 마늘 주화가 나중에는 막 집어넣었어요. 그냥 양이 많아가지고 넘쳐나서 막 집어넣었더니 이 한 줄을 다 채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산 마늘 주화 생산하는 곳입니다. 나중에는 막 넘쳐나가지고 여기다 막 그냥 흙 뿌렸어요. 위에다도. 이따가 혹시 발화가 덜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해서 또 더 밀어 넣어가지고 혹시 깊게 심어졌으면은 발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얕게도 한번 심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물자가 넘치니까 막 갖다 뿌렸습니다. 그만큼 주화가 정말 많이 달려요. 홍산 마늘이 이렇게 깊이도 들어간 것도 있고 얕게 이렇게 묻힌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화만 되라. 아무튼 발화 안 되는 거 없이 잘 되라 그런 마음으로 뭐든지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누고 뿌리고 하니까. 맞나요? 혹시 몰라서 발화 안 되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포트로 한번 심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으니까. 여기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좀 갖고 가 봅니다. 포트에도 한번 심어보고 발화 안 되는 곳 빈칸 채우기 같은 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찢어진 부분은 그냥 이 부분만 세로로 이렇게 해봤어요. 괜찮죠? 돌로 눌러놨으니까 바람만 세게 안 불면 펄럭거리지 않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밭에 이렇게 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쪽파가 꽤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크게 자란 것들은 뽑아가지고 지금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물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어요. 갈 때 물 좀 흠뻑 줘야죠. 그리고 빈칸 채우기로 쪽파 마저 심어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쪽파. 지난해 마늘 심었던 장소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참깨를 심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비료로 또 막 뿌려가지고 비를 한번 흠뻑 맞췄어요. 그런 다음에 비닐을 2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쪽파도 심고 여기 마늘도 심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심었던 마늘이 이게 마늘 주화거든요. 코끼리 마늘 주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성장해서 나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쪽파를 심었으니까 쪽파가 이제 생산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심고 있는 건 뭐냐면요. 코끼리 마늘 주화는 다 심었고요. 그리고 코끼리 마늘 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찔러 넣어서 이제 뒤적뒤적 하니까 이게 비가 온 후라 땅이 보드라워서 잘 들어가네요. 여기 코끼리 마늘 엄청 크죠? 앞뒤 잘 봐서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위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넣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면 비 한 번 더 오면 땅이 더 부드러워지니까 지금 이렇게 풀씨들도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런 풀씨들을 나오는 족족 그냥 손으로 뽑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기가 없으니까 요령을 피우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크죠. 이게 앞뒤 잘 구분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싹이 늦게 나오죠. 이렇게 찔러 넣었죠. 너무 많이 깊게 찔러 넣으면 안 돼요. 코끼리 마늘 뽑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쏙 집어 넣어요. 그러면 그 2마디 정도 되는
아, 왜 장갑 안 끼고 하냐고요? 아까까지 장갑 꼈는데 카메라 영상 담느라고. 아따 크다. 이거 하나 썰어 먹으면 푸짐해요. 이게 하루 한 끼 정도는 딱이겠죠. 마늘 쎄해가지고 많이 못 먹잖아요. 이렇게 푹 찔러 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보드라운드로 덮으면 발화가 잘 되죠. 이제 코끼리 마늘을 그렇게 심고요. 여기 홍산 마늘 심어야죠. 이게 네, 이번엔 여기 홍산 마늘을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2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6cm, 7cm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덮죠. 이게 깊이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말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기 뭐야, 자료를 찾아보니까 얕게 심으면 그 통 터짐이라고 하거든요. 그 통이 크게 벌어지고 터지는 거죠. 이제 그게 많이 벌어지면, 많이 터지면 벌마늘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죠. 얕게 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얕게 심는 것보다는 좀 깊게 심는 게 좀 나은 거죠. 그래서 한 7cm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2마디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가게 저는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덮습니다. 아이고, 주변 흙이 딱딱하네요. 이게 연작한 밭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심었던 데다 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마늘병에 그 흑색 썩음 균핵병 그런 것도 있고 입마름병도 있고 병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에 참깨를 심었기 때문에 한번 윤작을 한 거죠. 돌려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심어봅니다. 3월에 살균제를 카브리오를 뿌려줄 거고요. 한 4번에서 6번 정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는 있더라고요. 계속 심어 볼게요. 이거를 계속 깊이 심으면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깊이 심으면은 통이 안 크다네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수록 통 터짐이 있어가지고 벌마늘이 돼서 더 크게 자라는데 대신 쪽수가 많아지는 거죠. 대신 또 깊이 심으면 통 터짐이 덜 해가지고 알이 크지는 않은 거죠. 이게 장단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뭐 마늘이 얼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냉해 피해를 입지는 않을 거예요. 깊게 심으면. 저는 작년에 이거 심을 때 옆에 여기서 상주하시는 할아버지께서 마늘 심고서 그 위에다가 그 왕겨 있죠? 그거를 갖다가 끼얹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부러워가지고 왕겨를 저는 뿌릴 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여기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왕겨를 구해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뿌렸어요. 왜냐면 뿌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서 그냥 올해는 그냥 심어보고 저 왕겨는 다른 용도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거기에서 지 새끼가 이제 온 거예요. 그 안에 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지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니면 창고 어딘가에 구멍, 거기로 왕겨 냄새를 맡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결을 밖으로 빼기는 했는데요. 배수를 잘 되게 하려면 완결을 이렇게 흙 속에 같이 넣어주면은 배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작물이 아주 잘 자라요. 작물을 잘 자라게 하는 원리가 그 배수 원리잖아요. 그래서 화분 효과라고도 하고, 그리고 완결은 이런 그 고랑 쪽에 좀 이렇게 뿌려둬도 좋고요. 풀도 안 나고, 그리고 흙도 보송보송해지고, 그리고 저기 부추 같은 경우, 저 부추에다가 사이사이 뿌려줘도 영양분도 되고 풀도 안 나고 좋겠죠. 그리고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다르게 또 쓰는 용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에다가 완결을 좀 섞어가지고 흙을 뒤섞어가지고 뭔가를 한번 심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계속 심어볼게요. 자꾸 말만 하면은 못 심으니까 이번엔 다 심고서 영상에 한번 더 담겠습니다. 완결을 덮지 않아도 작년에 굉장히 마늘이 잘 됐어요. 홍산 마늘이. 쪽수도 아주 알맞게 잘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비닐도 덮지 않고 완결도 뿌리지 않고 부직포도 덮지 않고 저는 그냥 이대로 겨울을 나겠습니다. 저에게 관건은 이제 우비료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우비료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약품을 줄 때도 너무 깊이 심으면 전달이 힘들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알맞게 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심었습니다.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심었으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물을 흠뻑 주십시오. 날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가 올지 가물지. 싹을 좀 일찍 보면 그만큼 원래 마늘 심는 시기는 10월 초 맞는데요. 그래도 좀 더 싹을 일찍 틔우면 그만큼 튼실하게 면역력을 좀 갖고서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